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비엔남 이프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많이 힘들어졌지만 한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베트남 그리고 다낭 여행을 많이 가던 시절, 다낭에 존재하던 특별한 마사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낭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여성 전용이며 여성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특별한 서비스의 정체는 여성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섹슈얼한 마사지이며, 그 중에서도 23번 남자가 그 스킬이 유독 특별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글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굿모닝 비엔남 X파일은 여성 전용 마사지의 정체, 다낭 23호 키맨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국가 및 문화권에서 남성의 그것과는 다르게 여성의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을 구매하고 그 속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지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여성의 욕구 충족에 대해서는 남성의 그것보다는 더 음지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시 호스트바 같은 업장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빈도 및 관심도 같은 경우는 남성 전용 업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길거리에 수많은 남성 전용 가게들이 있지만 여성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베트남어 키워드를 입력을 하니 여성 전용 서비스를 위하여 남성을 파견한다는 사이트를 저희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잡스럽게 만들어진 사이트에는 자신들이 연예계 혹은 운동선수 출신들의 남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을 여성분들에게 파견을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몸매 좋은 남성들이 노출을 한 사진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글로벌 세상답게 베트남 사람들이 아닌 다른 국적의 남성들의 사진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에는 남성의 키, 몸무게, 그리고 생식기의 크기 등의 스펙 사이즈를 친절하게 설명을 하였고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23호 남자의 경우에는 고향으로 은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사실이 진실인지 그의 사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그를 제외하고도 많은 남성들이 프로필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후에 저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사이트의 매니저들과 한번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과연 남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여성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가가 저희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이트의 구인 구직란을 통하여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매니저는 월에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보장할 자신이 있으며 대략 170명이 먹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문의를 하였고, 매니저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간단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의 간단한 신상 정보를 물어보았고, 저희는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매니저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른 외국인은 리스트에 있지만 한국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여서 저희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생각을 하였고요. 하지만 저희의 나이가 40을 넘었다고 하니 고객들은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저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나이를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였지만 저희의 베트남어가 능숙하지 않다 보니 의사소통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필하기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프로필 사진을 보내주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매니저는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차마 그것까지는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매니저의 대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남성과 여성을 연결시켜주고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조금 어려웠지만, 누군가가 이 구인 구직 서비스에 대해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이 서비스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화번호 계정으로 여성인 척 해서 다시 저희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보내니 바로 답장이 왔고요. 매니저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매니저는 대뜸 이 사이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는가 라고 저희에게 다시 질문을 하였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았다라고 하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답장이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의 추측이지만 누군가의 소개를 받은 혹은 기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원을 파견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얻을 것을 없다는 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내 젊은 남성들이 사진이 있는 사이트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불쾌하지만 남성들의 프로필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았고요. 이 사이트 역시 앞에서 본 그 사이트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사진 및 프로파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흥미롭게 본 것은 몇몇 프로필 옆에 BOT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으면은 보시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베트남어라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봇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설마 이 단어의 뜻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포지션을 나타내는 용어인 파텀과 이제 좀 폼이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저희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니저는 이 서비스는 여성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간단한 답변을 저에게 해주었고 그 이상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베트남 게이 파견 사이트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말로만 듣던 베트남의 동성애자 남창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남아에서는 소득 수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 게이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베트남 역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버젓이 홈페이지를 파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남창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여성을 위한 그리고 남성을 위한 파견 사이트가 베트남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존재 자체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